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화가 오고 니네랑은 안 놀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알람인가요? 알림 설정 맞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입시보살 김동현입니다. 입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별 모집 요강이라든가 또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입시 요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학교를 어디로 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요즘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신설된 학교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신설돼서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신 바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특징도 좀 알아보고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 그러니까 진출 분야가 되겠죠. 졸업하고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생과 학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궁금해하시는 수시 모집 요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입시보살이 생각하는 소심한 예언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좀 생소하실 텐데 신설되는 대학이니만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명이 정해지기 전에는요, 한전공대라고 가칭으로 불렸죠. 네, 한국전력에서 출자를 해서 만드는 학교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이기 때문에요. 수시 원서 6회 지원과는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이고요. 기존에 이런 대학들이 있었죠.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들, 뭐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등등등의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느냐? 일단 카이스트처럼 단일 학부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과를 나눠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입생 전체를 한 가지 학부로 뽑습니다. 이 단일 학부가 뭐냐? 그러니까 전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을 3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직접 정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는 통으로 모집을 합니다. 다 똑같은 조건하에 모집을 하고요. 정원은 90명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전력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에게 전원 장학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가? 요거 아주 중요하겠죠. 우선 5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에너지 AI, 두 번째는 에너지 신소재, 세 번째는 수소 에너지, 네 번째가 차세대 그리드, 마지막으로 환경 기후 관련 분야로 학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문제나 에너지 문제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수시 모집 요강은 어떠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정시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월 모의 수능이 끝났을 때쯤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수시 6회 제한과는 상관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시 모집으로 뽑는 90명 전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인재상이 중요하겠죠. 자,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첫 번째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재상과 아주 잘 맞는 학생을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인류 공영을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탁월한 연구 역량과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갖춘 인재. 네, 역시 뭐 인재상은 읽어보면 이 정도 인재면 어디 가든 먹고 살 수 있고 뭐 전 세계에서 아주 필요한 인재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고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원은 말씀드린 대로 90명이고요. 1차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형이면 올해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서류 평가를 통해서 4배수를 모집합니다. 90명에 4배수면 360명을 1차 합격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입시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 1차 합격의 경우에 동점자는요 모두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은 경우에는 360명이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다 합격을 시켜주고 2차 면접에서 컷을 하겠죠.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데 2차에서는 면접이 들어갑니다.
이 면접이요,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창의성 면접이기 때문에 아마 특정한 문제를 줘서 풀어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답보다는 해답을 요구하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좀 창의력을 발휘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차 서류 전형하고 2차 면접 있는 거 알겠는데, 서류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네 번째 뭘 알아볼 거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관심이 많아서 자, 구체적인 입시 요강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류 평가, 자기소개서와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데, 서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 요소 3가지를 크게 나눠 놨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핵심 가치하고 핵심 역량에 딱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9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기소개서가 있죠. 이제 2학년들까지 적용되는 자기소개서에서 3번 문항이 뭐냐면 대학 자율문항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그래서 800자 이내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공과대학이 신생이기 때문에 신설된 학교에 내가 진학하려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진출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무슨 내용도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그 배운 내용을 어디에 활용할 건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건지 등의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평가를 통과해서 1차 합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면접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면접 평가에서요, 일단 학생부 기반 면접,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하겠죠. 확인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창의성 면접인데, 중요한 건 창의성 면접이 70%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좀 어려워요. 이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되게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 발산적 사고력, 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발산적 사고력. 그게 뭐냐면 사고력을 막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도 하고 예측도 하고 또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고력을 한번 보겠다라는 것 같고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문적 통찰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너무 추상적이다. 6월 말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합니다. 6월 말에 게시가 되는 대로 따로 영상 간단하게 찍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보살의 예언.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요, 학교가 처음 생겨서 신설됐고, 그리고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는 1회 신입생부터 이런 학생들을 선발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이고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변수가 엄청 커질 겁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에 가까운 합격, 즉 뭐냐면 내신 등급과 상관없이 우리 학생의 학업 역량이 뒤처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예상들을 깨고 합격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수시 지원 6회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모집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신 성적이 2등급 내지 3등급대의 학생들도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나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우리 문과 지망생들도 사실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요, 요즘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문과 쪽이지만 이과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배울 때 과학이라든가 또는 수학 같은 경우는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 또는 환경 분야, 기후와 관련된 것, 이런 것이라면 한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예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없었던 대학이 새로 생겨나는데 그게 또 지방에 생겼어요. 그죠? 전남 나주에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 지방대학 소멸 위기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또는 뭐 지속성이 있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전에서 출자를 했는데 한전이 탈원전 정책을 걷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의가 열릴 만큼 기후와 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요성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비슷한 유사학과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예 단과대학 자체가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교로, 그리고 연구 중심 대학,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을 더 많이 뽑거든요. 이렇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나와는 좀 멀리 있는 대학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체를 영어로만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죠. 따라서 영어를 어느 정도나 잘해야 되느냐, 아주 뛰어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또 전공 용어들을 알아들을 정도면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학교별로 중요 대학 또는 관심 대학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보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